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어요.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을 여기 채널의 애청자분들께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적이고 좋지 않은 일을 남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이야기하며 속 풀고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요. 또한 제 같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조금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제가 겪은 일은 파혼과 같은 사건인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제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엔 남성이든 여성이든 외모나 성격, 취향이 서로 잘 맞는지만 따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 상대의 능력이나 안정적인 조건 같은 것을 보죠. 인생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여자들이 남자의 능력 같은 것을 많이 중요시킨다던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남자들도 더 자연스럽게 여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게 한번 살아가는 인생의 배우자와 함께 고생하는 것보다는 꽃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모두 같기 때문이죠. 저 또한 상대에게 끌리는 마음 이외에도 다른 것도 고려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조건 때문에 억지로 맞춰 사랑한다고 스스로에게 세뇌시키며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기본 조건만 갖춰지면 보게 될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적이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제가 거의 결혼할 뻔했던 전 남자친구는 호감과 끌림 때문에 선택했고 그 사람의 성실함이 더해져 결혼을 결정하는 케이스였어요.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 가족은 엄마, 여동생 그리고 나한테뿐인 여성들끼리의 집이었어요. 엄마는 내가 좋다고 하면 항상 믿고 긍정적으로 쳐다봐 주시는 분이셨지요. 여동생은 엄마와 나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 개입하며 어떻게든 역할이 각자로 정해졌는데 그게 나쁘진 않았어요. 여동생은 내 남자친구에 대해 매우 신중했고 엄마는 내 말에 따르면 성실하고 서로 잘 맞다고 평가했던 남자친구를 언니,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보는 게 어떨까요?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있고 결혼하면 모든 일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데 심지어 오빠가 얼마나 좋아도 결혼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빠가 변호사인데 그 일에 대해 조금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2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크다면 잘 따져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인연은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다면 엄마는 너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근데 언니 남자친구가 겉보기에만 착하고 속으로는 우리 재산을 보고 언니랑 결혼하는 거면 엄마 그러면 결혼 안 시킬 거지. 결혼하는데 양쪽 지체력을 아주 안 볼 수는 없겠지. 그런데 그 집도 무슨 실내 골프장 하지 않았어. 돈이 아주 아쉬운 집은 아닐 거고 그러면 사람 됨됨이를 보면 돼. 만약에 진이가 말한 대로라면 어떻게든 알게 되겠지. 명희 너는 내 남자친구랑 서로 의지하며 아껴주고 살 수 있는지 그걸 잘 고려해봐. 그러면 될 거야. 응. 엄마 나도 선우 오빠 성실해. 그게 제일 믿음직했어. 내가 만나봤던 남자들 중에 제일 낫다 싶어. 이기적으로 군 적도 없었고 나한테 잘 맞춰줬거든. 이런 대화들이 오가며 결혼해.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명아, 나 너랑 살고 싶어. 둘이 좋은 가정 꾸리자. 좋아, 오빠. 나도 오빠만 한 사람 없을 것 같아. 결혼하자. 남자친구 얼굴이 빨개지며 땀을 흘리면서 반지와 꽃다발을 건네주었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에 감동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친구가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알기에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준비했겠구나 생각했죠. 결국
집에 돌아와 정식으로 결혼 약속을 했다고 알렸고, 제 말에 여동생도 엄마도 더는 말하지 않고 남자친구를 받아들였어요. 남자친구는 인턴생이었어요. 저도 함께 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를 보고 있었어요. 또한 우리 집은 강남구와 성북구에 있는 규모가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엄마는 부동산 일도 함께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엄마가 열심히 불렀는데요. 엄마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상당량의 땅을 상속받아 팔고 그 돈과 함께 아파트나 땅을 산 후 값을 올리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큰 건물 2채를 소유했어요. 이렇게 성취되기까지 엄마의 노력이 매우 컸어요. 엄마가 혼자 딸 2을 키우며 이 정도의 성과를 이룬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집에서는 남자친구가 실내 골프장을 갖고 있다는데 이 정도면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마찬가지였고 막연하게 남자친구도 그 집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 믿었어요. 먼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남자친구 아버지도 소탈해 보였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좀 화려하기는 했지만 저는 개인적인 취향을 갖고 왈가왈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화려할 수 있으니까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얼핏 쌀쌀한 인상이었지만 그만큼 잘 웃으시고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남자친구에게는 누나가 1명 있는데 결혼해서 해외에 있어서 나중에 결혼식 때나 올 수 있다고 했고요. 우리 선우자동차 공업사 저희 결혼 약속 전이지만 엄마랑 오빠랑 같이 만난 적 있습니다. 엄마가 선우 오빠를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예쁜 딸을 홀로 키우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여동생은 로스쿨에 다녔다고 하더라. 집안 분위기는 머리가 좋네요. 우리 손주 공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지도 흡족한 표정으로 웃으셨어요. 확실히 좋은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남친의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엄마에 관해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떤 건물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디더라고 했었죠? 성북구죠. 맞아요. 엄마는 건물에서 세를 받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더 큰 건물이 있을 필요 없죠. 그런 말을 덧붙이지 않았는데요. 거기서 굳이 그런 말을 해야 할지 나쁘지 않을지 몰랐거든요. 분위기는 있는 게 분명한데 제가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면 좋았던 대화 자리가 썰렁해질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결혼 약속도 했고 차차 남자친구에게 간 건물과 엄마의 부동산 사무실에 대해 언급하려 했었지만 그 순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남자친구 부모님은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특히 남자친구 어머니는 갑자기 눈을 번쩍 빛내며 솔직히 약간 소름이 끼친거려. 선우가 너 데려다 주러 너네 동네에 갔다가 놀랐다고 하더라고. 거기 진짜 부자들만 사는 곳이라던데. 어머니 건물도 꽤 멋있었어요. 크다면서 원래 집안에 재산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외할아버지도 저희에게 물려주신 게 있었어요. 역시 있는 집 자식들이 다르긴 다르네. 어머니가 아주 고상하시고 우아하시고 편한 게 제일 좋다는 게요. 아마 길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로 보일 거예요. 하긴 선우가 그런 건물주로 안 보이게 아주 소탈하시고 건물 봤다고 아주 놀랐대요. 너도 참 그런 큰 건물이면 좀 더 내 사워도 될 텐데. 선우는 그냥 웬만한 원필 같은 건물 정도인 줄 알았는데 많이 놀랐어요. 나도 우리 아들이 그런 큰 건물주 따라 결혼한다니 얼떨떨하고 믿기지가 않더라. 물론 우리도 어디서 빠지지 않았어요. 집이야 너도 알겠지. 우리는 실내 골프장을 하는데 돈 있는 손님들도 꽤 있거든. 아무튼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 서로 맞춰가며 잘했으면 좋겠다. 그럼요, 어머니. 당연히 그래야죠. 제 말에 남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예단으로 원하는 브랜드를 적은 메모를 저한테 넘겨줬어요.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이 정도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웃으며 결혼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물론. 집은 우리가 런 건 전통적으로 너희가 해도 되는 거겠지. 요새는 반반 어쩌고 하지만 나는 기왕 이렇게 서로 부족할 것 없는 집안에서 너무 깐깐하게 굴진 않았으면. 어느 정도 감은 갖고 있었어요. 엄마랑 잘 상의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집에 왔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바라는 브랜드는 꽤나 비싼 명품 이어폰이었어요. 고민이 되긴 했어요. 이 정도면 집안에 들여놓는 가구든 뭐든 웬만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제가 비싼 것으로만 해가야 하는데 내 돈으로는 부족해서 돈을 보태달라고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는 해주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제 힘으로 준비하고 싶었고 신혼집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비싼 건 사고 싶지 않았어요. 예단도 남자친구 어머니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가격대가 낮은 걸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고민하던 새에도 제가 몇 번이고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불러가 남자친구의 어머니 친구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우리 선우자는 내 며느리 되고 싶냐? 며 얘기하니 이 얘가 한의사고 얘 동생은 로스쿨 다니지만 미래의 변호사가 될 거야 라고요. 우리 부인이 엄청 큰 건물을 줘야 하니 이제는 우리 안에서 사두면 골프장 고객을 늘리시겠지 뭐야. 남자친구의 어머니 친구들은 식기 부러운 반응으로 저를 보며 수근거리는 게 너무 불편했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골프장에 손님 보낸다고 한 적도 없는데 바로 집어임이 그런 것처럼 이야기한 것도요. 게다가 저는 그 자리의 식사값을 전부 계산해야 했어요.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니 저는 완곡하게 그런 자리는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면 일리를 드린다고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제가 지출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었고 결코 기분 좋은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백화점으로 부르셨어요. 그 백화점은 손에 꼽는 명품 매장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아주 비싼 시계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나랑 우리 아들은 저거 여성용, 남성용으로 해줘야 된다. 알았지?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딱이 백화점에만 있는 물건이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여기로 부른 거야. 점심은 근처에 있는 오마카세 일식집으로 갈까요? 그런데 너는 왜 얼굴이 그렇게 까칠해 보이니? 옷차림은 또 뭐야? 이런데 나오는데 후줄근해 보이면 매장 직원들도 우스꽝스럽게 본다고 하던데 모르니? 너 한의원 출근할 때는 이른 시간에 다니는 거야? 아니, 하다못해 명품 구두나 가방은 들어야지. 어디 상패도 없는 거를 가지고 다니니? 명색이 한의사가 되려면 어머니, 브랜드보다는 가죽 제품을 안 쓰자는 주의예요. 비건이라고 하잖아요. 가방이나 구두도 되도록 동물 가죽이 아닌 걸로 사서 써야 되거든요. 오빠가 얘기 안 했나 봐요. 그런 브랜드 중에서 제한된 선택지에서 고르세요. 아니야. 아무튼 그래도 이런 데 나올 때도 그래도 앞으로 우리 친척들도 만나러 가야 하는데 만나는 거야. 그럴 때에도 어떤 비건인지 싼 것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웬만하면 오늘 가방하고 그들 좀 살 가지고 들어가세요. 어머니, 비건이라고 해도 고급 제품도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싸게 사온 게 아니에요. 이해해 주세요. 아니요, 그건 우리의 체면도 있는데요. 너 앞으로 너 편하게 살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결혼은 서로 맞춰가는 것인데 시부모님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겠죠. 막무가내로 명품 매장으로 끌고 가서 가방하고 설득을 하려는 건 거부해야 해요. 그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사주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계산해야 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자기 가방까지요. 얹어서나 이거 전부터 마음에 들었던 것인데 오늘 같이 하면 되겠다. 여기 이거 다 같이 계산해 주세요. 고맙다.
잘 들고 다닐게. 너무 기가 막혔지만 직원들이 다른 손님들이 들어와서 바쁘길래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야 했어요. 물론 그러는 제 표정이 좋지 않았을 거고요. 남친 어머니는 신이 나서 쇼핑백을 휘두르며 백화점을 나섰어요. 근데 말이야, 너네 어머니도 꾸미는데 관심 없으셔? 보통 이런 건 딸들이 엄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내 엄마도 명품 브랜드에 관심 없으세요. 굳이 비싼 거 찾지 않아도 옷감 좋고 바느질 잘 된 좋은 거 사서 입으세요. 저도. 몸이 아프신 환자분들은 옷을 보러 오셔서 몸의 상태에 맞는 옷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옷은 가운으로 완전히 감춰지지만 그래도 사람은 자신의 지위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배우면 될 거예요. 오늘 기회가 있으니 더 쇼핑을 즐기고 들어가자는데 그러자 마구잡이로 백화점으로 끌려 들어가셨습니다. 오늘은 잠깐 외출 후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는데 겨우 거절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엄마에게 집중한다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랬다고 하더라도 저는 당황해야 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같이 백화점 쇼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같이 쇼핑을 이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게 보내주신 메시지가 정말 황당했어요. 그리고 전화도 왔어요. 네, 내가 보낸 문자를 받았지? 그것은 내가 너에게 품격을 갖추어 주려고 보낸 것이고 신혼집 혼수 말이야. 그것은 나랑 같이 살기 위한 것이야. 다녀야겠다. 너 하는 걸 보니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뻔하게 보인다. 아무리 너들 취향에 맞아도 집에 놓고 사용하는 물건들은 손님이 와도 알 텐데 허접한 건 결코 안 된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간섭하니까 남친에게 불평을 했고 남친은 자기 엄마가 크게 잘못을 저질렀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고 해서 처음으로 싸우기까지 했어요. 애초에 내가 엄마에게 맞춰주는 척이라도 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야. 내가 너무 고집만 부리니 얼른 보시기에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나이 든 분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하는 것이 항상 좋아 보일까? 뭐야, 오빠야. 그 말은 오빠도 내가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명품 위주로 새로운 청담 쇼핑몰을 찾으려는데 나는 그런 옷이고 가방 등이 필요 없다고 본인이 필요 없다는데 왜 그러시는 거야? 내가 방금 말했잖아. 어른들이 내가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면 그랬냐고? 그게 꼭 명품인 것도 아니어서 폰에 돈을 쓴 적도 없어. 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 사줄 때 몇 가지 물건도 같이 계산해 달래 했고 그거 가지고 그러는 거구나. 너 신랄 좀 고쳐. 아무리 그래도 내 시댁어머니가 되실 분인데 그게 아까워. 지금 말 다 했어. 여기서 끝. 싸움은 갈수록 커져만 갔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또 가구 보러 가자는 독촉 전화를 받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화해가 있어야 할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겨우 말을 끝내고 시어머니가 그런 발언을 한 게였어요. 어제 오늘 너희 건물을 봤는데 참 잘 관리되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새로 아끼는데 그 건물에 평온함도 있었대요. 너희 한의원도 거기 들어가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새로도 아끼고 좋은데 한의원은 나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선배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한 거야. 거라서요. 저희 시작할 때는 건물에 빈자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댁에서 뭔데 거기까지 가셨어요? 아니, 궁금하잖아. 사돈될 집 건물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야지.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이게 나중에 우리 아들이 물려받을 거라고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네. 너무 좋아서 막 웃음이 나니까 다들 쳐다보고 말이야.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확 깨더군요. 아니, 누구 건물을 누구한테 준다는 건지, 어떻게 그걸 자기 아들이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김치국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점점 남친한테도 남친 어머니한테도 정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곧 함께 옷을 맞추기 위해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상기날은 갑자기 남친의 누나가 한국에 오겠다는 바람에 좀 미뤄졌는데 그 전에 같이 옷을 맞추며 만나자고 했었거든요. 우리는 한 벌만 하려고 했는데 남친 집에서 양복도 같이 맞추자고 우겨서 어쩔 수 없이 따르기로 했어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남자 집에서 우기면 여자 집은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건지 제가 불편한 티를 내자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혼 전에 괜히 이런 걸로 트집 잡히면 나중에 너만 피곤해. 우리가 못할 처지도 아는데 웬만하면 해가자. 그래야 신상에도 좋아. 아무리 지금은 서운하 그래도. 어머님은 좋아 보이더라도 살다가 기분이 상하면 그런 이유로 싸우지 말아야 해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며 저를 달래셨을 때 저랑 함께 남자친구의 가족을 만나러 강남의 부티크에 갔어요. 저희는 생전 그런 곳을 본 적도 없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가자고 해서 갔던 거예요. 남자친구 아버지는 자기는 양보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대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만 나와 있던데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아버지께서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양복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요. 여기서 맞추는 건 제가 해드려서 되겠어요? 시아버지인 당신의 아버지죠? 그럼 알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제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신경이 날라서 먼저 얘기를 시작하고 직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뒤에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나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치수를 제대로 맞추지 않고 자꾸 엄마를 응시하다가 곧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직원에게 잠깐 저리 가라고 말한 후 옷을 챙겨서 남자친구를 부르셨습니다. 돈 정돈 조사했어? 그 사람 제대로 알고 결혼해도 될 거 맞아? 하며 갑자기 질문하셨고, 왜 그렇게 말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너는 법무법인 다니는 놈이 너랑 결혼할 사람에게 후조사도 안 했다는 말이야. 난 얘 엄마라는 여자를 보러 그 건물 1층으로 갔었는데 추모로 인해 그곳에 박스를 주었어요. 거기서 같이 있던 여자와 함께였고, 그리고 그 건물 주인이라고 그 말에 너무 놀란 우리 가족은 어리둥절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왜 그렇게 빈티가 줄줄 나는지 이제 알았다. 뭐, 비건 가죽 제품을 안 써서 후기를 쓸 수 없어서겠지? 너희 정체가 뭐야? 엄마가 건물주 아니잖아. 내가 분명히 봤다고. 내 엄마가 박스 주어서 정리하는 거, 엄마가 박스 주다 물품 갖다 주는 집이면 말 다 했지. 선우, 너는 이거 말만 듣고 덥석 결혼 결정하면 어떡해? 하마터면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잖아. 그 말에 여동생이 화가 잔뜩 나서 한마디를 했어요. 잠깐만요, 아줌마. 지금 말다. 우리 언니가 아줌마의 아들을 속인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뭘 의미하죠? 어쨌든 어쩌다 보니 혼수를 보러 다닌다는 것도 자꾸 피하고 물건을 살 때도 꼼꼼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진짜 부자라면 이럴 리가 없지 않나요? 얼른 가자고 해서 네 누나에게 비행기표 취소하라고 한 걸까요? 이제 결혼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알겠어요. 우리 선호한테는 틀린 말 말지 마세요. 제가 가만 두지 않겠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도 저를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고요. 그동안 싸워온 게 많아서 감정이 쌓였는데 또 자기 엄마가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니 아주 괴로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남자친구의 표정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받았고요. 아무리 그러지 않는다고 말하려 해도 들어주지 않는 남자친구에게 어머니와 남자친구가 막 쇼핑을 하려고 할 때였어요. 홀로 어수선한데 안에서 부티크 사장인 디자이너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급히 와서 90도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임 사장님, 우리 가게에는 어떤 사연이세요? 이제 드디어 우리 옷을 입으시기로 하신 거예요. 아, 빨리 우리 옷 좀 입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에 남자친구 어머니와 남자친구는 놀라서 디자이너를 쳐다봤어요. 아, 뭐 그러려 했는데 오늘은 우선 가야겠다. 좀 시끄러운 일이 생겨서 죄송해요. 이봐, 전해. 여기 전화해보든가 찾아가라고 말하며 엄마는 엄격한 목소리로 남자친구에게 명함을 건네주고 우리 자매를 데리고 샵을 나왔어요. 그건 엄마의 부동산 사무실 명함이에요. 그 명함을 보던 남친의 어머니와 남친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디자이너를 쳐다보았고 남친의 어머니는 디자이너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친은 명함을 보며 거기에 적힌 곳으로 전화를 하는 것 같더군요. 저희 엄마는 휴대폰뿐 아니라 사무실 전화번호도 적어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남친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접었어요. 남친도 엄마랑 똑같이 저희 집을 돈줄로 봤다는 게 느껴졌고 의심한 것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차에 올라타려는데 남친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우리 차 앞을 막았어요. 저희가 잘못 알았어요. 저희가 실수한 것 같아요. 명희야, 우리 엄마가 뭔가 한참 잘못했거나 그날 박수 주어 정리하는 사람이 너희 엄마랑 너무 닮아서 잘못 본 것 같아요. 오해 풀고 다시 옷 맞추자. 웃겨요. 오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너희가 옷을 맞춰 입어. 나는 너희 엄마가 오늘 우리 엄마한테 그리고 나랑 내 동생한테 한 것을 결코 잊지 않아. 감히 우리를 사기꾼 취급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너희 엄마가 입으로 결혼을 깼고 나야말로 제발 좀 떨어져 주었으면 해. 엄마는 큰 소리로 호령하고 있어. 진이야, 얼른 가자. 그냥 밀어버리든가 해. 장모님 죄송해요. 저희 무례한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러니 한 번만 봐주세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던 거였어요. 어머니여,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사랑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집안의 명품만을 찾아내어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어머니께서 우리 가족의 명예를 놓을 수 없는 내가 미쳤다고 한다. 그런 집에 우리 딸을 주겠다고 하니 그날 박수를 주십니다. 그 동네에는 박수를 주는 어르신이 계셔서 그 건물을 관리하러 갈 때 도와주고 계신다. 그분도 작은 새집을 소유하신 예로운 부자다. 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너희 어머니도 그러하고 나 또한 그런 것만 번듯한 집에 들어가서 우리 명이 물을 떨어뜨리는 것은 싫다. 저리 비켜. 하지만 그러자 동생이 차 경적을 울려 저리 비켜라 하니 진정을 잃었다. 김선우 씨, 조심하라. 그 법에 입각하여 나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라. 동생의 말에 내 얼굴이 화개진다. 남자친구가 그제야 아차 싶나 본 거라고요. 제 동생이 꽤 괜찮은 로스쿨 다닌다는 걸 새까맣게 잊고 있었나 봐요. 그러자 이번에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와서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어요. 아니, 사모님, 저 부티크 건너편 저 큰 건물도 사모님이라고 하면서 그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잠깐 얘기 좀 해요. 아까 분명히 그쪽에 결혼이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기꾼 집안이라면 저는 이런 경솔하고 경박하고 거세한 것만 신경 쓰는 천박한 집안하고 사도 맺습니다. 우리 명예도 마음에 들었으니 그쪽을 잃어버리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수정된 문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받을 사과는 받았으니 이제 그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죄송해하지만 사부인 곰곰이 노염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다시 이런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건물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과 우리는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운이 좋았을지도 몰라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도 없는 집안에 내 딸을 어떻게 보낼까요? 이미 다 정해지었으니 다른 곳에서 알아보세요. 선운의 딸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방치하지 않을 거예요. 알았어. 엄마의 대쪽 같은 음성에 남자친구는 몸을 움츠렸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어찌할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어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뒤로 하고 차를 타고 나왔어요. 뒤에서 두 사람이 방방 뛰는 걸 보자니 헛기침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돌아온 후 나는 상견례 장소 예약부터 취소하고 남자친구에게 정식으로 모든 게 끝났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와 여동생은 오히려 잘 됐다며 미안해하는 나를 다독였고, 잘 됐다. 그러면서 휴직 갔으면 너 고생 엄청 했을 거야. 이렇게 결혼 전에 알아 깨진 게 100번 잘 된 것이다. 라고 맞아 언니는 이렇게 했으면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박스 좀 주었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해줄 수도 있겠지. 김선우라는 사람도 정말 웃겼어요. 나는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선배들에게 다 말할 거예요. 내가 내 말은 듣지 않고 결혼 결정해서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미안해. 엄마, 미안해.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그런 말이 어디예요. 괜찮아. 이건 다 조상님들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니까. 맞아, 언니. 앞으로 진짜 좋은 남자 만날 거니까 힘내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푹 자고 다 잊어버리세요. 없던 일로 해요. 엄마와 여동생 덕분에 제 마음을 빨리 정리할 수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좀 질척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겉보기와는 다르게 계산해서 저를 만났던 것 같은데 쉽게요. 노하지만 저는 칼 같은 데가 있어서 그 후 남자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미안하다며 한의원까지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좀 시끄럽게 굴더라고요. 저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 좀 다시 받아주세요.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의논하고 싶어요. 그러자 열받은 여동생이 남자친구에게 꽃병에 있던 물을 쏟아붓습니다. 우리 언니가 미쳤니? 너랑 무슨 앞으로의 일을 의논해? 저는 흥분한 동생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나는 한 번 정사람 다시는 안 봐. 너도 마찬가지야. 너랑 만났던 시간이며 에너지가 너무 아깝다. 이게 제일 미치겠고 너에 대한 정도가 이 정도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런 식으로 행동하다가는 국물조차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남자친구는 물벼락을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갔는데 그 후에 남자친구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물벼락을 맞았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 및 감기로 인한 치료비를 제게 청구하며 악을 쓰는 전화를 했어. 그래서 제가 사랑하지도 않아서 상대하기 싫어서 문자까지 보냈고 그것을 본 엄마와 여동생이 남자친구의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거기 있는 변호사한테 고소하겠다며 변호를 맡아달라고 했어. 그 사건으로 남자친구 또한 법무법인에서 모두 알게 됐어. 그제야 남자친구가 정말 잘못한 것을 알려 그는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고 그의 어머니도 제게 문자나 전화를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결혼했으면 집안 식구들의 속내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소름이 끼치는데 어쩌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 낭비벽 때문에 진심이 떨어졌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든지 상견례 전에 헤어지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어요. 앞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는 남자는 그 집 어머니부터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엄마가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서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